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신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루틴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지를 정말 가감없이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미리 경고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쁜 브이로그는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커피만 있으면 출근은 이제 끝난 거고요. 제 업무 필수품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노트북은 당연히 제 업무상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저 노트예요. 보통 전월용으로 된 아무런 무늬도 없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디지털로 노트를 작성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회의 참석하거나 뭐 일이 있을 때 깔짝깔짝 노트에 작성하는 게 훨씬 머리에 정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애용하고 있어요. 보통 노트에 적는 내용은 진짜 사소한 것부터 내가 해야 할 일, 뭐 지금 너무 회의가 지루해가지고 낙서를 한다던가 뭐 진짜 별게 다 들어있는데, 저렇게 적어놓는 게 되게 올드 패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1년 지나고 딱 이 시기에 12월 달 돼서 한 해를 딱 정리해보면 노트가 한 권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쫙 보면은 약간 일기장 뒤져보는 것처럼 보는 맛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커피도 내 입맛대로 타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실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메일이나 뭐 사내 메신저 메시지들을 보면은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이라든지 알아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워낙 많은 정보가 하루 동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곳에 해놓지 않으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신입일 때는 괜찮지만 이제 연차가 점점 차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전 좀 더 노트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날로그식이라서 단점도 좀 있어요. 중요한 정보를 찾아볼 때 내가 언제 그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을 못하면 진짜 첫 장부터 봐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화하는 게 좋긴 한데 모르겠어요. 전 옛날 사람인가 봐요. 아직은 노트에 적는 게 좋고, 이 노트 한 권 한 권 모여가는 거에 따라서 제가 완전 무슨 성장하는 느낌이 든달까? 책꽂이에 한 권 한 권 꽂히는 거 보면은 뭔가 희열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랑 비슷한 감성의 행위가 이제 저는 모든 문서를 종이로 읽는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책도 종이책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회사 내에 문서를 주고받을 때도 제가 읽어야 한다면 프린팅을 하는 거를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무제한 잉크 프린터를 구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는 컨피덴셜한 서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리뷰하고 나서 언제든지 파쇄할 수 있도록 파쇄기도 따로 가지고 있어요. 보통 개발자 업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코딩하고 하루 종일 개발 문서 읽고 컴퓨터랑 씨름을 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 업무의 대부분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영상을 찍은 이 날이 좀 특수한 경우이기는 했어요. 저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잖아요. 미국이니까. 추수감사절 연휴가 꽤 길었는데 연휴 복귀 바로 다음 날에 지금 업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게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해요. 게다가 제가 이번 주에 온콜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처리할 양이 많기는 해요. 온콜이 뭐냐면 일종의 당번 같은 거예요.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침에 칠판 지우는 당번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새는 뭐 칠판 안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주번 같은 건데 매주 이제 엔지니어들끼리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개발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잡일 처리하는 당번이 이제 온콜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번 주에 온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화가 많이 난 그거를 처리하는 업무가 제 주 업무예요,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쪽이 엄청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근할 때 들고 왔던 요구르트를 거의 출근한 지 1시간 만에 따서 먹게 되는 경우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장 건강은 너무 소중한데 이런 제기랄. 아이고, 제가 모니터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서 갑자기 범죄자 영상이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노트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저는 총 2권의 노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초반에 보셨던 노트는 좀 더 제 개인적인 노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제 업무와 관련된 노트입니다. 이 두 노트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지금 현재 작성하는 업무에 관련된 노트는 진짜 철저하게 업무에만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받았던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식, 업무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저기에 적어놓고 나중에 뭐에 막히면은 보통 참조하는 노트가 저 노트이고요. 초반에 작성했던 제 개인적인 노트는 일기장 이런 건 아니고 진짜 전반적으로 제 커리어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적어놓을 때 저기다가 적어놔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블로그를 읽었어요. 뭐 그런 게 있으면 저기다 적어놓고 아니면 뭐 새로운 책을 읽었을 때 저기다가 적어놓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업무하다가 배웠어요. 근데 이게 내 지금 현재 업무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저기에 적어놔요. 그래서 보통 저 노트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밑거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 MBTI는 ENTP인데 저는 진짜 완전 P예요, 사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걸 사전에 세워본 적이 없는데 계획이 뭐예요?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근데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투두 리스트라도 적어야지 안 그러면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을 하던 안 하던 뭐 집에서 일을 하던 안 하던 업무에 있어서는 제가 뭐 제이처럼 뭐 8시부터 9시까지는 이 업무를 할 거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누구누구랑 미팅을 할 거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계획은 못 세워도 하루에 할 것들에 대한 이제 투두 리스트는 꼭 만들어서 꼭 끝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이제 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 생기게 된 습관이긴 해요. 계획을 안 세워서 겪은 실패에서 배운 그런 경험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커리어 초반에 너무 열정적이어서 너무 많은 업무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신입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신입들이 뭘 하겠다고 막 하면은 이제 알겠지만 시니어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근데 걔가 이걸 해와. 그러면 완전 대박인 거지. 근데 해올 거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질 않고 업무를 맡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초반에 내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나는 나한테 업무를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드디어 내가 진짜 실제로 돈을 버는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던 거지.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받아다가 열심히 했어요. 일을 끝낸 것도 많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거기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미 예스한 일에 대한 노는 못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이 밀려서 못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실패한 부분에 대한 질책도 받았을 거고 거기서 배운 경험이 일을 많이 받으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량을 알아야 된다가 제 교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받아서 책임감 있게 그걸 끝내는 거를 더 습관화하게 되었고 점점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 일에 그 필요한 리소스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제 성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그 일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신입과 이제 미들 그룹, 그 다음 시니어를 나누는 또 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신입들한테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혹하긴 한데 그 자신을 아는 것 자체가 내가 좀 짬이 찼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새로운 관점도 말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몰라. 아무튼 이날 오전에 대부분의 업무는 지난 공휴일 동안 엎어졌던 파이프라인 이런 거 다 복구시키는 게 제 주요 업무였고요. 그 다음에 화난 스테이크홀더들 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가 있었네요. 근데 그 사람들 실수면 이건 니네 실수야 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이제 얼마나 흘렀는지는 저기 책상 위에 있는 커피 양이 점점 주는 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사실 커피를 막 헤비 드링커는 아니에요. 한동안은 커피를 끊었었는데
커피를 이제 아침에 안 마시면은 너무 내가 산만해서 나 성인 ADHD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커피를 마시면 진짜 하나에 집중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오전 업무는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열심히 그 유튜버 슈카월드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을 때는 이걸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 팟캐스트 듣는 마냥 백그라운드 뮤직 이제 틀어놓고 저는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귀에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은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집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추천받아서 샀는데 딱 풀처럼 생겼어요. 근데 입이 너무 건조해. 맛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쓰던 건 되게 맛있었는데 보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포커싱이 안 되네? 됐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아, 몰라. 아. 오. 맛은 별로야. 이날 오후에는 제가 올해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데이터 QA를 진행했는데요. 진짜 끝도 없어요. 저 지금 QA만 거의 3주째인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코드로 해결할 수 있는 오류면은 해결을 하겠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 실수로 인해 나오는 에러라서 진짜 영상 내내 말씀드리지만 이 직업은 생각보다 사람을 다뤄야 하는 일이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항상 오죽하면 제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오늘도 업무하면서 얘기했는데 I don't trust human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서는 실수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저의 최대 에너미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가 이제 데드라인인데 데이터 마무리되면 좀 성과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였어서 좀 더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선 사실 이번 주 내에 이 일을 끝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시애틀 출장을 가거든요. 본사로.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때 딱 완성돼가지고 딱 발표를 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그 계획은 이미 좀 물 건너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데드라인 이내에 이 프로덕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올 한 해 좀 너무 열심히 달렸다고 내 입으로 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올 한 해 좀 쉬지 않고 달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12월 달에는 마지막 2주 동안은 휴가를 쫙 썼어요. 근데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나는 그 휴가를 반납하고 일을 해야 돼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더 집중력이 올라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거겠죠? 제가 제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꾸 몸이 아픈가 봐요. 거북목도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손목도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타이핑을 하고 마우스를 사용하고, 새해 들어서는 좀 저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올해 그 손목이 박살이 나서 간이 수술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보니까 또 느껴지네요.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진짜 개 힘들었어요. 이번 주는 사실 오늘 지켜보신 오늘 저의 하루는 사실 일반적인 하루는 아니에요. 저희 팀에서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돌아가면서 온콜을 하는데, 온콜이라 하면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저들이 이거 왜 고장났냐고 문의를 하면 저희가 이제 응답을 하는 당번 같은 거거든요.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주번? 당번 있잖아요. 아침마다 청소하고 뭐 칠판 지우고 이런 것처럼 이제 매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온콜이에요. 사실 저번 주에도 온콜이었고, 그 다른 친구가 휴가 가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바꿔주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켜보신 거는 사실 제 업무, 일상 업무랑은 많이 다른데, 근데 보통 그냥 쭉 앉아서 모니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사운드를 많이 담지 못했던 이유기도 한데,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음악을 진짜 크게 틀어놓고,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렇게 배경으로 틀어놓고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일할 때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오늘처럼 딱히 점심시간을 따로 갖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집에서 일을 할 때는. 회사에 나가면, 이제 사무실에 나가면 보통 점심시간을 꼬박꼬박 딱 12시까지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편인데,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쭉 일을 하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보통 남편이 집에 올 때 저녁 먹는 식으로, 아까 막 우걱우걱 과자를 정말 말 그대로 처먹기는 했지만 정말 설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났네요. 완벽하게 이슈를 고친 건 아닌데 꽤나 근접하게 이슈를 다 고쳐가지고 기분이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테이크홀더랑 같이 일하는 BI 엔지니어 친구랑 내일 회의에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그 BI 엔지니어 친구가 지금 휴가 중이라서 제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게, 나머지는 source data 이슈라서 제가 데이터를 막 제 맘대로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회의를 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지나갔고, 네, 제 직업이 이렇게 지루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제 집이 이렇게 더럽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카메라 앞에서 감시받는 느낌이고 좋았네요. 네. 아무튼 이 모습마저도 여러분들이 꿈꾸던, 원하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원래 전 직업이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가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사회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거야말로 여기에서 집에서 일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이어폰 끼고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퍼즐 같은 거 푸는 거 좋아하는데 모든 일이 다 퍼즐을 푸는 것 같은 느낌? 적어도 오늘 푼 거는 거의 다 퍼즐의 느낌이었어요. 약간 게임하는 느낌. 근데 그것까지는 장점이었고 이제 단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보신 이 상황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보통은 회의가 많아요. 오늘은 화요일이거든요. 오늘 11월 28일 화요일인데 제 화요일은 거의 저한테 회의가 없어요. 그래서 일만 올고자 할 수 있어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일을 한다고 치면 한 3, 4시간은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대체가 되고요. 나머지 4시간 동안에는 이제 나머지 이제 50%의 시간 동안에는 그 중에 한 30%는 보통 그 서류 작성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서류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소통하는 경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제 하루 일과의 80%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 그래도 제 전 직장이 은행이잖아요. 은행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거랑 다른 직원이랑 이제 소통하는 거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뭐 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고객을 상대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저는 꽤 만족하고 있어요. 오늘 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긴 했는데 개운하네요. 이제 저는 오늘 사실 이 영상을 바로 올리고 싶어요. 신선하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좀 잡무 좀 있어서 잡무 좀 정리하고 5시에 딱 로그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5시쯤 그쯤에 이제 로그업 하고 영상 올리고 하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날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이 영상을 올리고 싶었던 이유가 어젠가? 제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자진해서 1000명을 기념하는 의미로 제 하루를 한번 공개해봤습니다. 너무 가감없이 공개한 것 같아서 조금 이거 올려도 되나 싶긴 한데 뭐 궁금한 사람은 보겠죠. 아무튼 구독 감사하고요. 혹시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선착순 1000명에는 들지 못하셨지만 선착순 10,000명? 10만 명 안에는 들지 않을까요? 지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빠이